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 그 명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공급에 대한 이제 대책인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구의혹 부동산 대책. 자,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39%가 지금 감소가 됐고요. 착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5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택 공급 절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급하기까지가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니까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시행사라든가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착공을 연기하는 사업장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이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거다. 이런 심리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부동산 금융 쪽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개선 방안이 이번에 구의혹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된 거죠. 이 구의혹 부동산 대책의 뭐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9월 26일 날 대책 나오자마자 채널에 다 올려드렸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내에 또 신규로 또 신주택지를 또 발굴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여건을 이제 개선을 하는데, 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라던가, 원래 이제 분양을 할 물건이었는데 임대로 전환해서 이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건가.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많이 오르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이제 공사비 갈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이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인력도 좀 확충을 하겠다. 외국인들 많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또 이제 원활한 자금 조달. 가장 큰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금융 쪽에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제 보증을 확대를 시키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도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이 절벽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감소된 것보다요, 비아파트 있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그 비아파트가요, 지금 아파트보다 인허가 건수가 훨씬 더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이 꾸준하게 또 공급이 돼야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경우도 좀 저리로 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과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라는 게요, 과연 모든 지역이 부족하냐 이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이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수요자들의 니즈가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겠죠.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수요자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마저도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인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지역에 수요자들이 당연히 그런 지역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자체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입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데 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까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뭐지 부동산 PF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금 대책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민간에서는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수요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과연 수요 없는 공급이 과연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어찌됐든 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서울 같은 지역은 수요자들이 상당히 원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 도심 지역은 땅이 없죠. 그래서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습니다.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의혹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 사업이라는 거죠. 민간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제 정비 사업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지역들 보면 원래 2종이나 3종 주거 지역인데 갑자기 용적률 400% 주고 용적률 500% 주고 이런 예전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을 해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욘드 조닝.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도시계획 자체가 용도 지역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200%, 3종 일반 주거지면 용적률 250%, 뭐 주주거면 용적률 400%.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시계획 자체가 경직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지역을 뛰어넘자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는 입지면 그렇게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비사업 시 용도 지역보다 입지가 중요해지면서 입지가 좀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거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역세권인데 저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뭐예요? 역세권 시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좀 유연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노후도가 좀 낮은 지역들, 우리가 재건축도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일단 30년이 넘어야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가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사실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 모아타운 같이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규제 합리화 및 정상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조합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공공에서 지원해주면 좀 조합 부담이 줄겠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벌써 됐고요. 또 서울에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풀어줄 수 있는 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 풀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심권이라던가 용산권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지금 계속 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규제 합리화. 예, 그 다음에 제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 추진위원회 안 거치고요, 바로 그냥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유자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아니면 좀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요즘은 안전진단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금 뭐 지원해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게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주고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동의가 나오면 이제는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버텀업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보다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의역 부동산 대책과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제 분상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높아야 사업들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저층 주거 지역도 있죠. 지금 최근에도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던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구역 지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층 주거 지역들에 대한 신규 구역 지정이 더욱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30년이 넘도록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뉴타운도 큰 범주에서 보면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도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남아있는 땅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노후도가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뭐예요? 모아타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번에 구의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완화가 될 거고요. 이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신규 구역 지정이 확대가 되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에 대한 구역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서울은 가격이 높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 놨다가 이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개발 압력이 높으면서 진영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그 서울이라는 아주 비싼 지역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